예, 맞습니다. 저는 구글 트렌드를 좀 너무 자주 보는 편이에요. 지난 1일입니다. 구글 빅데이터입니다. 뉴스입니다. 홍준표와 파란색, 윤석열 붉은색입니다. 유승민 노란색입니다. 조금 재미있어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노란색이 여기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지난 하루 동안 홍준표가 10이 나올 때 유승민 빵.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지금 여기에도 6번 나올, 25번 나올 때 유승민 빵. 아, 유승민이 한 번 나올 때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난 1일 동안 뉴스에서 구글 빅데이터가 수집했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이렇게 세 사람을 수집해봤습니다. 21대, 17대 빵입니다. 안 보이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25, 홍준표 21, 윤석열 17, 유승민 빵입니다. 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이슈에서 떠나버리면, 눈앞에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중간 광고 하나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산에 살면서 태양광 이용 많이 합니다. 캠핑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인버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인버터 국산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국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저는 국산이 다르다 한 3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해외 직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영상이 안 나오네. 4000와트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인버터를 가지고 제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와트가 제대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4000와트로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 원래 그렇습니다. 중국 제품들은 피크 와테이지를 적어 놓고요. 국산은 컨커런트한 전류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인버터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데 성능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제가 그게 있거든요. 예.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QR코드 사진기로 갖다 대면 나옵니다. 이 바로 가기가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하도 좋았어. 틱톡에도 제가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아, 틱톡 메시지 한번 읽을 수 있겠다. 어쩌다가 제 틱톡도 소개를 하게 되네요. 와우, 20K. 2만 명이 봤습니다. 좀 많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1000몇백 개밖에 안 되네요. 9000 뷰가 나온 것도 있고요. 2000 뷰. 저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하는데 구지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배나무도 이렇게 집안에서 키웠던 거예요. 야생화에 관심도 많고요. 별거 다 관심 많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 소리 좀 줄여야 될 텐데. 소리를 조금. 예. 오늘은 인버터 소개입니다. 인버터. 산에 사는 것이 벼슬 있는다 또 등장했습니다. 인버터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차량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 220V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인버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버터를 찍느냐? 보시다시피 저는 인버터가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기억에 나면은 정보란에다가 주소란 남겨놓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홍준표의 패배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빅데이터가 아직까지도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손바닥의 왕자보다는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무슨 이상한 도포나 걸치고 다니는 그런 사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구글 트렌드, 구글 빅데이터를 믿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승민, 홍준표는 21대 빵입니다. 그런데 기득권 우파들의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윤석열이는 오히려 지난 1일 동안 뉴스에서 홍준표한테 져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하나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송영길, 윤석열 돌잔때 N화가 돌상에 자세히 보니 한글 천환. 정말 기득권, 좌파 기득권, 언론 기득권, 서울대학교 기득권 정말 문제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송영길도 서울대학 물 먹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송영길, 예, 이 사람도 가진 자고 63년생이네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냥. 그리고 제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1여당 대표이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번만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알 수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선동하느라고 그대로 여과 없이 말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참 분통이 터집니다. 윤석열 돌잔치 때 N화가 돌상에 올라왔다면서 이거를 N화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윤석열이 편들겠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편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편들고 싶은 분이 없습니다. 이게 천환입니다. 우리나라 돈입니다. 60년도 8월 달에 발행되었다가 62년도에 유통정지된 천원짜리입니다. 일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당대표란 사람이 아니 36살 당대표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이 정말 인간이 너무합니다. 너무해. 정말 울음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이런 송영길 같은 이런 분들 왜 이러십니까? 정말 기사 읽기가 싫습니다.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더불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돌상에 일본 화폐인 N화가 놓였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조선일보 보십시오. 심합니다. 소셜미디어 이름도 안 적어놨습니다. 어디에서 페이스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런 기득권들, 이 사람들은 꼰대도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같은 사람이 꼰대라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뻔히 밝혀진 사실들을 자기 편에 밥상에 조기 한 마리 더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조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지금 지폐는요, 이 사진과 같은 사진이고, 백일화에 드러난 사실도 이렇게 꼬부랑하게 걸쟁이들이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런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였다, 송영길이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다른 네티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들 기자 생각 안 듣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이를 토대로 해당 화폐를 과거 한국은행에서 발행됐던 천안권으로 추측했다. 한국은행 박물관까지 또 뒤졌습니다. 4.19 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상징하는 뜻에서 새로운 도안의 은행권으로 발행된 화폐 중 하나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봐도 이 사진과 여기에 있는 사진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아침 뉴스 하나 읽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첫 페이지에 아직까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명박 신천지 유착.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기사들을 조선일보가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당 여당 쪽에요. 심지어는 전 정권에까지 불을 붙여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겠다는 목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거리 많이 만들어서 기사거리 많이 만들어지면은 조선일보 돈 버는 일, 권력이 더 강해지는 것 의도가 뻔합니다. 예, 너무 부정적으로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1시간 동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난 1시간에 검색해도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은 빵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유승민입니다. 빨간색이 윤석열입니다. 파란색이 홍준표입니다. 뉴스에서 지금 현재 시간에,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 국민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은 60%가 홍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널리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꿈. 대박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폭탄입니다. 폭탄.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청문홍답에 어떤 글을 쓰면 많은 글들 중에서 준표형의 답글이 달릴까 연구 중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님, 어떤 글을 쓰면 많은 글 중에 홍준표 답글이 달릴까 연구 중입니다. 영화 관련 질문이랍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거나 감명 깊게 본 영화 제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미 답을 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어떻게 실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거제까지 갔겠나. 적은 보도에 서운한 문 대통령. 오히려 중앙일보가 더 보도해 주려고 난리가 났구만요. 고민정 틀린 건 아니었다. 경기도 분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역시 중앙일보가 아직까지 고민정이와 문 대통령을 한마디로 빨고 있군요. 위드 코로나. 중앙일보 오늘 정말 재미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아는 다시 코로나19 정치로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이 기사를 실었고, 이재명 구설수 대장동 의혹 해명보다 사과 먼저 했어야, 이렇게 논설식. 세 번째로는 윤석열 주거 참사 신행형 문정부의 독선이 부른 인재. 이분께서 무슨 주거 참사라는 말을 부동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만 뷰 돌파하고 서버 폭주까지 홍준표 돌풍 더 세졌다.
야, 동아일보 어쩔 수 없네요. 홍준표한테 또 꼬리를 싹 내렸습니다. 꼬리까지 내리면서 주목까지 받을 수 있는 홍준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까 반대하고, 홍준표 죽여놓고 이제 또 살살 건질러야 또 장사가 되니까요. 아무튼 1000만 뷰 돌파하고 서버 폭주까지 홍준표 돌풍 더 세졌다. 야, 홍준표 돌풍 사진도 뭐 대문짝으로 냈습니다. 여기는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여기는 동아일보입니다. 여기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니고 여기는 동아일보입니다. 홍준표를 그냥 별 읽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일보가 어떤 꼬라지로 적어내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요런 꼬라지로 홍준표한테 꼬리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입니다. 준표형 답해주세요. 나는 매일 읽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동아일보가 비중 있게, 여러분, 제가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보고, 이게 좀 더 좋은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잔소리 하면서 내리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포즈 하셔가지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저도 좀 이제 방송하는 실력이 좀 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꿈. 그동안 기억에 남거나 감명 있게 본 영화의 제목은 빰빠람빰빰 빰빠빰 빰빠람빰빰 빰빠빰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진짜 처음에 공원 벤치에서 낙엽이 기억나십니까? 포레스트 검프 시작 장면. 제가요, 영화를 본 영화가 총 다 합치면 아마 한 100편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1년에 한 편도 안 봅니다. 그것도 그걸로. 그런데도,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봤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또 광고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꿈에서 모바일에서도 갔습니다. 이 검색 버튼, 요 검색 버튼을 잘 이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JP팡. 그런데 모바일에서 여러분들께서 영어 한글 같이 사용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JP팡. 이렇게 검색하시면, 청년의 꿈에서 검색하시면은 청년의 꿈 서버가 조금 느리네요. 여기에 게시물이 나옵니다. 문서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작심이 쿠팡홈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쿠팡으로 바로 가셔서 작심이 슈퍼챗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달라진 점은 이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청년의 꿈에서 이제는 바로 JP팡 확인하셔서 JP팡 검색하셔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유튜버에서도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바로가기 하시면은 청년의 꿈 바로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 작심3일 비디오 일기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표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준표형의 결정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준표형의 결정 이미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치부하기에는 저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심3일 비디오 일기, 작심이 쿠팡 이야기도 했지만은 쿠팡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심이는 청년의 꿈을 잘 이용하여, 여기 적어놨으니까 읽어드릴게요. JP팡을 운영하는 목적은요, 일단 1. 청년의 꿈 플랫폼 활용도를 높이자. 준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청년의 꿈이 준표를 살려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갑니다. 두 번째, 지지자끼리 서로 돕고 더 많은 지지자 확보하자. 세 번째, 쇼핑몰 판매자가 청년의 꿈 지지자들에게 판매를 늘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청년의 꿈 지지자끼리 서로 돕고 연대감을 늘려가면서 홍준표 운동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좋은 제품, 홍준표 지지자들끼리 좋은 제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마켓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대기업도 홍준표 지지자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우리끼리의 끈을 만들자. 좀 크게 보면 그 정도까지 갑니다. 다섯 번째, 홍준표가 대통령이 나라에서 한번 진짜 살아보자,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청년의 꿈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쇼핑몰 판매자라든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말입니다, 판매하고 팔고 싶은 물품하고 청년의 꿈 메시지를 두 개 동시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응원글이라든지 우리 청년의 꿈의 취지에 맞는 글 올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 상품도 같이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단지 검색어는 JP팡 이렇게 제가 JP팡 검색어를 끌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청년의 꿈 관련 생각과 자신의 상품을 함께 공유해서 유대감을 높여가지고 청년의 꿈 검색 버튼 활용도를 높여서 이 검색 버튼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높여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해가지고 청년의 꿈으로 홍준표 대통령을 만듭시다. 네 번째, 유튜버들이 청년의 꿈 게시물을 이용하여 자기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꿈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네이션, JP팡을 이용한 수익금의 일부를 청년의 꿈 서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와 더 많은 트래픽을 할 수 있도록 JP팡 이용한 수익금 이 퍼센트는 완전하게 정해진 것 아닙니다. 청년의 꿈 서버 운영 비용을 분담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작심삼일했습니다. 쿠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있네요. 감사합니다.